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 나오신 분들 또 소개해 드릴게요. 야수님.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예, 어서오시고. 마차님.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제가 지난 주말 방송에서 그 새로 오신 명숙님을 소개를 못 해드렸어요. 이유가 그날은 소개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어서 바로 방송으로 들어갔더니 바로 또 댓글이 달리시더라고. 그분이 정식으로 출연한 게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 알려드릴게요. 마차님과 목소리 또 헷갈려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마차님. 뭐요? 이건 대반이요. 그 정도로 정명숙님 목소리가 좋다, 그런 뜻이죠. 그렇지. 그분은 그 주말 방송에 나오셨던 분은 정명숙님이시고요. 이 방송에 나오는 저분은 마차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까분다 또. 자, 앞에 이벤트 겸해서 홍보 몇 가지만 해드리고 갈게요. 상품들이 이벤트 지금. 네모탭 있죠? 네모탭은 곧 발송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너피스는 곧 퀴즈가 나갈 것 같고요. 계속 연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가는 상품도 이제 여러분께 퀴즈 내서 추첨해드리는 거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홍보 짧게 하겠습니다. 이거 연대 차원에서 간단하게 해드리는 거니까. 그 보고 싶어 부르는 노래 있죠? 네, 요즘 반응 엄청 좋죠. 네. 저도 이 노래 처음 들었을 때, 이 노래 괜찮은데? 음악적인 걸 떠나서 감성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고 돈이 많으신 분들이 아니니 얼마나 대단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사운드를 화려하게 만들고 이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영화로 따지면 독립영화 정도의 어떤 그런 음악인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날 2채널이라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게 대부분 새날 번 채널이고 새가 달아든다 제2채널에 가시면은 무료로 다운로드 받게 해놨는데요. 이게 그분들의 뜻이에요. 이걸로 돈 버는 것보단 이 노래를 알리고 싶다 이런 뜻인데 이분들을 좀 돕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짜 돈 진짜 없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냥 음악만 좋은 강한 음악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멜론 있잖아요. 멜론 그 음악 다운로드 받는 사이트 있죠. 정식으로 거기 가셔가지고 다운로드 받아두시면 더욱 좋고 그게 안 되더라도 왜 들어보기 있잖아요. 그것만 들어보고도 좋아요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해주셔도 도움 됩니다. 정말 신기하죠. 그 홍준표 같은 경우는 조회수도 없이 실오연만 몇만 개가 달리는데 그 반대도 가능하잖아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 싶어 부르는 노래 제가 이 채널 같은데 올려드릴 때 누가 만들었는지는 알리지 말아달라고 하셔가지고 아직까지도 제가 그걸 놓고 있지는 않아요. 누가 만들었는지는. 근데 이미 우리 흐르는 강물님이 그걸 다 알려주셔서 저는 크게 나쁜 것 같지 않은데 우리가 만든 음악이라고 알리지 말아주세요 했던 바로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보고 싶어 부르는 노래 멜론에 가셔가지고 좋아요만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새날에 유튜브 새 채널이 있어요. 새롭게 만든 채널이 있는데, 우리 담당자의 실수로, 날아든다 새가라고. 그것도 특이하고 좋던데요? 이게 딱 구분이 되더라고요. 구독한 여러 채널 중에, 새가 날아든다와 날아든다 새가 딱 두 개 같이 있으니까 재밌더라고요. 서로 간에 어떤 구분도 좀 되는 그런 측면인데, 분명히 날아든다 새가는 가짜 채널이 아닙니다. 우리 공식 채널이에요.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유튜브에 가셔서 구독하기 좀 눌러주시면 좋겠어요. 핸드폰 쓰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유튜브 앱이 들어있을 거예요. 내가 번역이 깔지 않았더라도 대부분 다. 그럼 그 유튜브 채널이 이미 로그인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날아든다 새가를 검색하시고 지금 이제 구독자가 약 10,000명 정도쯤 되는데 거기에 구독하기를 여러분들이 좀 눌러주시면 우리들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아직까지 도움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나중에 좀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면에서 좀 구독 좀 해주시길 좀 부탁드리겠고요. 특히 내가 구독하는 것도 좋은데 친구를 만나면 핸드폰 잠깐 줘봐 해가지고 구독을 시켜주는 것도 좋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 유튜브에 방송하시는 분들 참 많이 봤는데 컨텐츠로는요 유튜브에서 굉장히 상위권에 올라가는 고급 컨텐츠예요. 새가 날아든다가 들어보시면 알아요. 전문적으로 이렇게 방송 만드는 삘이 나요 그냥. 그래서 유튜브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새가 날아든다 방송을 들어주시면 가짜뉴스에 대응하기가 쉽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내 방송만 주로 듣거나 만들기 때문에 몰랐는데 다른 방송들을 들어보면 우리보다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기 수구 세력들의 유튜브는요 진짜 웃겨요. 저것도 방송이라는 데나 싶을 정도. 자, 여러분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들께 상품 드리는 이벤트인데요. 일단 용어부터 정리하고 갑시다. 나도 처음 알았어. 스토퍼. 스톱에 ER 붙은 거. 무슨 뜻이겠어요? 잡아준다? 스톱하게 해주는 거? 멈춘다. 그렇지. 살찌는 걸 멈춰주는 스토퍼는 없나요? 트럼프의 폭주를 멈춘다. 이런 거. 근데 그 스토퍼 앞에 도어가 붙으면 문을 잡아주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몰랐다니까요. 그 제목이 그렇게 영어로 꼭 만들어져 있는지 제목을 몰라서 이런 물건을 사려고 할 때는 어떻게 질문하냐면 문짝 밑에다가 끼우는 거, 문 안 닫히게 끼우는 거 주세요 했었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정식 명칭이 도어 스토퍼래요. 도어 스토퍼. 그 다이소 같은 데 가시면요
문짝 밑에다가 끼워 쓰는 제품은 되게 많아요. 네, 밑에 끼워서 쓰기도 하지만 요즘은 문에 고리처럼 껴가지고 바로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제가 그거를 정말 많이 타가지고 프랑스에 가지고 갔었어요. 그래서 집에 방마다 껴놨거든요. 그걸 왜 껴놨냐면 고양이들이 왔다 갔다 하기 쉽게 만들려고 그렇게 껴놨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바람이 세게 불면은 문이 쾅 닫히면서 아이들이든 뭐든 사람도 다칠 수가 있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방마다 껴놨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그 다이땡에서 파는 거는 1,000원짜리여서 금방 스폰지가 마모되고 좀 찢어지고 그랬었는데 이 제품은 되게 새롭네요. 그러니까 다이땡? 네. 땡이소 아니고요. 근데 거기서 파는 그 방바닥에 끼우는 물건은 일단 전 나쁘진 않다고 보는데 넣었다 뺐다 하는 게 너무 귀찮은 거죠. 이것도 한번 하려면 그걸 빼고 다시 집어넣고 맡겨야 돼서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뭐냐면 캐치홀이라고 지금 여러분들 그 네이버 쇼핑이 요즘에 어마어마한 장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예. 웬만한 제품들은 다 거기 들어가서 물건을 파는데 그게 엠페이가 기반으로 하는 거죠. 그것도 네이버페이 기반으로. 그러니까 네이버에 가면 쇼핑몰에 가시면 캐치홀 검색하시면은 그러니까 홀은 구멍이라는 뜻이고 캐치는 잡다 이런 뜻인데 캐치홀에 도어 스토퍼, 이 도어 스토퍼라는 게 이건 어떤 거냐면은 문이 있잖아요. 방문과 열리는 쪽에 벽면에 설치를 하는 건데 방문이 이렇게 벽에다가 딱 닿을 때쯤 되면은 이걸 설치하시면 딱 잡아주는 거예요. 겉은 구멍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걸 꽉 잡아주는 좀 상상하면 좀 야한 뭐 그런 제품이긴 한데 그래서 문을 열어놓고 싶다 계속 열어놓고 싶다 하실 때는 그거를 벽면에 딱 밀면 자동으로 잡아주는 장치인 거죠. 근데 시공이 굉장히 쉬워요.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구멍을 뚫거나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딱 잡아주면 그리고 닫으려고 할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문을 잡아당기면 빠집니다. 굉장히 아이디어 상품인데 이게 그러니까 문에 그 구멍에 넣었다 뺐다 이 표현 좀 이상하군요. 왜요? 자연스럽게 들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특허 기술이래요. 롤러 구조로 돼 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잡아주고 자연스럽게 빼게끔 만들어지는데 이게 특허가 8개나 등록되어 있는 뭐 그런 제품이라고 하는데 저번에 SBS인가 어디서 무슨 프로그램에서 그런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주부대상 프로그램인데 왜 생활에 편리하고 막 이런 아이템들 소개하고 이러는데 거기에 소개돼가지고 반응이 엄청났던 거고 지금 네이버 쇼핑에 캐치홀 검색하시고 들어가면 LPR라고 하는 회사의 판매 사이트 가보면요. 여러분들 한번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상품평이 어마어마하게 달렸어요. 근데 악플이 하나도 없어. 예, 써보면 좋으니까요. 이게 직접 써보기 전까지는 얼마나 편리하고 좋은지 좀 느끼기 힘들어요. 이 생긴 것도 요즘 새로 시공되는 집들은 방문에 위에 이제 소음이 안 나도록 안 그러면은 문 손잡이가 벽에 부딪혀가지고 안 이뻐지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는 문 위에 뭔가 이제 막대기 하나를 달아놓거든요. 그래서 그 문이 이제 벽에 완전히 이렇게 심하게 부딪히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막대기 반대쪽 벽에 구멍을 이렇게 달아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구멍이 그 막대기를 잡아주는. 그러니까 이게 바람이 불거나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들 힘으로 이렇게 내가 원하지 않을 때 닫혀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잡아주는 그런 기구죠. 보통은 이제 창문 열어놓거나 그럴 때 바람에 의해서 압력이 빵 하고 닫히면 정말 손가락 제대로 찢는 경우도 꽤 있고 그래요. 이 제품 캐치홀 도어 스토퍼 LPR의 캐치홀 도어 스토퍼 여러분들께 5분께 추첨해서 드릴 텐데 일단 네이버 쇼핑 가셔서 캐치홀 검색하시고 어떤 문의사항 같은 게 있으신 분들은 031-573-9020으로 연락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나는 뭐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전화번호로 전화 연락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퀴즈를 바로 내릴게요. 저번처럼 막 퀴즈 딜레이 시키면 안 돼서 퀴즈는 바로 앞 에피 김민석 김현 방송에 김현 사무부총장께서 방송하기 직전에 다녀오신 것은 어디일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게시판에 이메일 주소만 써주시고 그 이메일 주소를 저희가 정확히 합시다. 이메일 주소를 쓰고 캐치홀 도어 스토퍼라고 쓰셔야 그 제품에 대한 응모가 되는 거예요. 저희도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 잘 안 했었는데 이메일 주소를 쓰시고 캐치홀 도어 스토퍼라고 써주시면 캐치홀 도어 스토퍼에 대한 이벤트 응모신가 보다라고 우리가 알아먹겠습니다. 그리고 선풀은 뭐 필수이긴 하지만 안 다셔도 배치되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퀴즈를 드렸고요. 내가 사실 우리 집에는 다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왜요? 방문 뒤에 너무 쌓인 물건이 많아요. 접어가지고. 뭐 이제 보통 주로는 그 방문과 벽이 바로 맞닿는 그런 구조일 때만 굉장히 유용한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무실도 마찬가지죠. 일반 사무실 중에 여러 가지 구조로 돼 있어서 문이 좀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그런 구조에서는 많이 써도 괜찮으실 만한 그런 제품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행정을 하는 데서
사적인 용도로 남용한 일이 없습니다. 법과 원칙에 어긋난 행정을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사필 규정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남아있는 법적 절차도 충실하고 성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재판 과정을 통해서 모든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명의 도지사가, 김경수 도지사는 법원으로,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경찰에 출석했던 바로 그런 날이죠. 공교롭게도 출석한 시간도 거의 비슷해가지고요. 근데 언론은 어디에도 주목했을까요? 역시 이재명 지사 아닐까요? 네. 김경수 지사의 재판은 사실은 이미 다 끝난 사안에 지금 가까워서 그렇죠. 뭐 재판장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답니다. 검찰이 들고 나온 증거라고 하는 게 너무 허접하고 웃겨서 방청하시는 분들이 피식피식 웃고 그랬다는 뭐 그런 소문도 있습니다. 뭐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왔던 이야기는 주로는 이런 거예요. 한 가지로 끝난 건 아닌데 기사 링크 중에 AAA, 3A, 예. 그게 이제 건전지 사이즈 아닌가요? 네, 맞아요. 제일 작은 거. 어허. AAA 표시라면 굉장히 중요한 기사였다 뭐 이런 식의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논점이 아닌데 내가 봤을 땐 그래요. 최민희 의원 같은 분들도 저한테 이 기사 한번 보라고 링크 보내주고 그러는데 아니, 저도 많이 올립니다. 방송을 같이 하니까 예. 그게 어떤 불법의 그런 것들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야기 핵심 논점도 없고 뭐 노회찬 의원만 돌아가시게끔 만들었던, 그래서 지금 허위범 특검은 관련되어 있는 수사했던 검사들이 다 사퇴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허위범 특검 혼자 사실상 재판 준비를 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불쌍하네요. 그게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까지 하면서 이렇게 관철시킨 특검인데 그 특검 출범할 때부터 예상됐던 거죠. 사실상 사건의 전모가 다 드러난 상태에서 특검이라는 형식만 빌려온 거기 때문에 새롭게 나올 만한 내용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그 내용 자체가 결과적으로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특검팀에 참여했던 여러 검사들이나 뭐 검사보 이런 사람들이 자기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잖아요. 변호사들이나 수사관들은 이 특검팀에 소속되어 있는 한은 영리 활동이나 개인적인 사적 어떤 활동을 못 하는데 자기 밥그릇이 걸린 문제인데 어떻게 이 끝까지 달려 있겠습니까? 자, 김경수 지사는 사실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얘기가 또 나오겠지만 이재명 지사, 김경수 지사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런 법적인 문제에 시달릴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어느 쪽이든 간에 서로 응원해주고, 이런 거는 법리도 중요하지만 여론도 중요하거든.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그런 거지. 이쪽을 완전히 싫어하는 사람들은 김경수나 이재명이나 다 똑같은 놈들이고 뭐.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또 특정 한쪽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얽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이재명도 보호하고 김경수도 보호하는 뭐 그런 어떤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단체 선물이나 인쇄 홍보물을 만들어야 할 때가 생깁니다. 판촉, 돌잔치, 결혼식, 모임 이벤트, 각종 행사 등 이걸 어디서 해야 하나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갤러리 기프트는 그간 새날에서 4년 넘게 광고하면서 단 한 번의 클레임도 없을 정도로 열과 성을 다해왔던 기업입니다. 심지어 대표님의 고객에 대한 감동적인 사연까지 보내주신 청취자들도 있습니다. 단체 선물, 인쇄 홍보물, 이제 갤러리 기프트에서 해보세요. 갤러리기프트.co.kr 갤러리 기프트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를 한번 방문해주세요. 오픈마켓을 보는 것 같은 신기하고 다양한 샘플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이 불편하시면 문의전화 1666-5404 1666-5404 채널 듣고 연락했다 하시면 더욱더 잘해주실 겁니다. 오랜 역사, 인간의 건강과 함께해온 녹용. 그 좋은 녹용이 50년 2대에 걸친 녹용 전문가의 손에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정록원의 천비고. 청정국과 뉴질랜드에서 엄선된 녹용에 6년근 홍삼 등 국내산 원재료를 고집한 천비고. 다른 제품과 녹용 함량의 기준이 다릅니다. 제품의 뒷면을 꼭 확인하세요. 현명한 소비자는 제품의 사양으로 평가합니다. 정말 제대로 된 녹용 제품 천비고.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과 자신을 위해 챙겨주십시오. 감사 선물로도 참 좋습니다. 팟캐스트 청취자분들은 전화 080-288-8808이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1대1 채팅으로 주문하신 후 할인 혜택 꼭 챙기세요. 들기름이 참 좋은데 이게 말이야 오메가3의 보물창고 같은 거라고. 문제는 산패야. 수십 번 보관 용기를 열고 닫다 보면은 변질돼서 다 먹어본 적이 없어. 생들기름 스프레이가 있잖아요. 스프레이 방식으로 외부 공기 유입과 빛의 완벽한 차단으로 산패 걱정이 없이 실온 보관할 수 있는 생들기름 스프레이가 있습니다. 뿌리는 오메가3 생들기름 스프레이를 써보세요. 냉장고가 아닌 상온에서 2년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저온 압착 방식으로 들깨의 귀한 영양을 그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이젠 마지막에 뿌려만 주세요. 그냥 들기름 자체만 섭취하셔도 좋습니다. 오메가3를 섭취하는 가장 쉽고 맛있는 방법, 네이버에서 생들기름 스프레이를 검색해주세요. 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새로운 이야기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방송으로 쭉 해왔던 이야기들이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근데 경찰이 출석하기 전에 오늘 하루 휴가 내고 지금 경찰이 출석을 했다 그러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지사에 대한 여러 가지 면박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지사가 지금 경찰에 출석한 내용 자체가 이게 이번에 새롭게 드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수년간 진행됐던 거고, 그래서 뭐 논박할 만 하는 게 과연 이렇게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거.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랑 다른 개념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사건 자체는 별게 없어요. 실제로 여기에 나온 그 모든 것들이 실제로 입증하기가 정말 어려운 사건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의혹으로 끝날 가능성이 훨씬 높은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선거법이 걸려있기 때문에 도지사기 날아갈 수 있어요. 도지사직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날아갈 수는 있는데 실제로 유죄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건입니다. 방어를 잘해서 입증하기 어려운 사건이 아니라 의혹 제기 수준인 것들이 많아서 사실은 정당도 관련돼 있고 유력한 정치인이 걸려 있기 때문에 언론의 어떤 그 관심을 받는 사건이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에 뭐 법무법인 허우 그리고 경찰 쪽에서는 변호사 출신 경찰 뭐 4명을 투입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냥 언론에 집중된 일종의 진짜 황색 저널리즘에 의한 사건에 가깝다. 실제로 우리가 나왔던 이야기들 중에 대부분의 것들은 쉴드가 가능한 사건이에요. 예를 들어서 도의적 책임, 뭐 정의를 위하여 개정 같은 경우는 도의적 책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진짜 핵심은 딱 하나라고 저는 보거든요. 선거 과정에서 토론해서 거짓말했다가 일단 핵심인데 그걸 입증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건들이 그렇대요. 이재명 지사를 둘러싸고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만들어지는 이야기라고 봐야 되죠. 사실에 근거해서 이게 이만큼의 뭐 법적인 책임이 있다 없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대부분 다 감정적인 화풀이 같은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방금 푸나님이 이야기하셨던 그 선거법상 문제가 되는 토론회 과정에서 영화배우와의 스캔들이 아니다라고 했던 그게 거짓말이냐 아니냐 이거 자체가 밝히기도 어려울 뿐더러 밝혀진다고 해도 그게 선거 자체를 무효화할 만큼의 무게는 아닌 거죠. 근데도 이게 답변 하나 자체 아니다라고 대답했던 것 자체가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리고 선거 그 자체에 영향을 미칠 만큼 엄청난 범죄라는 그런 느낌만 주고 있는 거지 그렇죠. 실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나올 결과물에 비해서 너무 떠들썩한 사건이에요. 예. 사실 알고 보면 나올 결과물이 예상되는 결과물에 비해서. 근데 이제 이런 논란들도 있더라고요. 뭐 언론이라고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어떤 사건을 막 떠벌리며 있어가지고 어마어마한 게 붙은 것처럼 막 법무법인이 붙었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 법무법인이 붙은 거는. 이걸 이재명이 경기도의 예산으로 사용하진 않겠지? 뭐 이런 식으로 애들로 말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이재명 지사의 개인적인 문제라고 하면 그리고 도정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하면 당연히 개인 비용이 들어가겠죠. 근데 그걸 미리 이제 예단해가지고 마치 경기도 예산을 쓸 것처럼 말하는 것도 좀 웃기고요.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돌고 있고 그런 자료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아니고 경기도에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또 전화가 폭주한다 그래요. 그것 말고도 뭐 그 홍보 관련한 인원이 뭐 100몇 명이나 된다고. 사실 그것도 아닌 것도 제가 그렇게 치면 경기도청 직원이 수천 명이라고 문제 삼아야죠. 그러니까 이 진영에서 그러한 말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정말 이쪽 진영 사람인가라는 생각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이동영 작가의 프로그램 나가서 했던 말이 또 언론의 장난질에 의해서 또 완전히 난도질 됐죠.
그러니까 같은 진영 정치인인데 터무니없는 말로 공격하는 사람은 이쪽 사람이 아닐 것이다가 요즘인데 나를 공격하는 사람은 이쪽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왜곡해버리는 우리가 그런 것도 봤잖아요. 주말에 가짜 지지 세력에 대한 그런 헤드라인을 그런 식으로 뽑으니까요. 마치 경찰 조사 다 끝나고 나왔는데 경찰 조사 거부라고 헤드라인 뽑는 것과 똑같은 장난질입니다. 근데 이제 출석 전날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려가지고 이제 글을 쓴 게 있는데 이재명 지사가 주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하나는 경찰에 대한 일종의 압박인지 서운함인지 뭐 이런 그 내용이고 하나는 직권남용 관련한 형 이재선 씨에 대한 강제 입원 이 부분에 대한 그 상황을 쭉 설명을 했는데요. 일단 저는 이렇게 봐요. 여러 가지 헤드라인 중에 경찰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데 수사 기밀 유출 의혹 이거는 뭔가가 있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기에 그 수사에 관련된 중간 과정이 모 정치인 쪽으로 들어간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거든요. 우리가 보통 빨대라고 하죠. 그게 분명히 존재한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죠, 정황상. 보통 이 소송들이 대부분이 선거법 관련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모욕주의가 좀 가까워서 내부적으로 뭔가 나오는 이야기들이 먼저 언론에 나가는 경우는 경찰이 잘못하고 있는 건 맞고요. 근데 이게 있습니다. 여기서 촛불 정부의 경찰 맞나 그러면은 촛불 정부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거지만 사실은 경찰 안에도 수십 년 동안에 저쪽 세력들에 의해서 길들여진 경찰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지난 선거법 위반 사건이 뭐 4년 끌었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게 주로는 박근혜 정부가 이재명을 괴롭힐 목적으로 걸었던 그 사건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사건이 하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경찰들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그래 다 바뀌었을까요? 감정이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담당자들이. 근데 그 감정이 안 좋은 사람들하고 거의 비슷한 류의 사건을 또 같이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적으로 경찰에 드나드는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은 뭔가 이상하다는 건 다들 느낄 거예요. 이게 뭐 살인사건이나 뭐 절도사건처럼 범인을 잡아야 하는 거 있죠. 수사 활동 자체가 그 피의자나 당사자가 지금 바로 눈앞에 없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서 찾아야 해서 시간이 걸리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 피해자가 딱 눈에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 고소고발이 이루어졌어. 그러면 경찰이 그 건을 가지고 수개월, 수년 동안 시간 끌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전체적인 정황상 만약에 고발 내용이 사실이라면 기소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 검찰에 넘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경찰이 이게 몇 개월 동안 그 사건의 당사자가 정치인이라는 것만 빼면 보통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하고 너무나 다른 거거든요. 지방선거 그 토론회에서 그 당시 이재명 후보가 거짓말을 했다는 고발이 있었어. 그래서 그 사실 확인을 해서 그게 거짓말이다 아니다를 경찰이 확인한 다음에 검찰에 넘긴다? 그러면은 경찰이 그러면은 법적 판단까지 내린 다음에 검찰에 넘기는 걸까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거짓말을 했다는 그 포인트 자체가 판단이 너무 애매하고 어떻게 밝혀낼 수 없다고 논리적으로 추정이 되면 그 상태에서 검찰에 넘겨도 돼요. 경찰 단계에서 이렇게까지 계속 시끄럽게 굴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권 그리고 여기에는 김부선 씨와 이야기 그리고 성남FC 160억 원 광고비 이 부분하고 다음에 조폭 뭐 연계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다시 보지만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이 건은 집중적으로 본인이 전날 해명을 했잖아요. 이건 수도 없이 많이 해명한 이야기예요. 이제는 너무 많이 해명을 하시다 보니까 정말 딱 정리가 잘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정말 요약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렇고 본인이 안 했다 여러 가지 사실관계로 비춰볼 때 할 수가 없었다. 여기 이제 지금 직권남용 이런 부분인데 그거하고 김무선 씨 이야기는 이따가 다시 좀 하겠습니다만 김무선 씨 이야기는 사실상 게임 끝난 거라고 좀 보고 그 다음에 성남FC 160억 원 광고비 그래서 뭐 뇌물죄 제3자 뇌물죄라고 그랬는데 예산이라든지 기업 유치라든지 지자체가 얻는 이득이 아니라 그냥 어떤 사적 관계에 의해서 이 회사를 특혜를 줬다면 또 어떤 걸 의심해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이 기업이 그 지자체 안에 들어가서 뭔가 사업을 하고 다시 그 어떤 비용을 광고비나 후원 뭐 이런 개념으로 갔다면 축구나 이런 걸 좀 아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성남FC 같은 데는 재정적인 여유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관중의 어떤 수익만으로는 유지를 못해요. 그래서 시에 돈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기업을 유치하는 게 기본적인 임무 중에 하나예요. 그 시장에 해줄 수 있는 이야기고 이거는 이걸 죄로 걸었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본인이 가져간 게 없는데 왜 그게 무슨 죄가 됩니까? 다음에 조폭 그것도 우리가 방송으로 이야기했었죠. 그것이 알고 싶다 관련해서. 예. 근데 그 내용도 보면 좀 터무니가 없어가지고 지금 아무 말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악마화 이미지화 시켜서 막 예. 영화도 끌어오고 했지만 예. 실제로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결과물에 비해서는 너무 더들썩한 사건이에요. 왜? 이것은 흔히 말하면 이쪽의 내부 분열 때문에 그렇다는 게 훨씬 더 맞는 이야기 같아요. 네. 예를 들면 똑같은 이야기도 지금 김경수에 대해서는 어느 쪽이든 다 김경수가 잘못이 없다. 이건 드루킹이 문제다라고 막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별 이슈가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뭐 여러 가지 말초적인 것들이 다 걸려있는 사건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개수는 엄청 많아. 나열된 건. 근데 이게 재화될 만한 건 거의 없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한편으로 제가 국회에서 일을 했다는 그 이유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몇 달 동안 조사받을 때 그리고 총 조사기간, 수사기간이 2년 정도 수사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의원실에서 일했던 모든 직원들이 다 소환됐습니다. 그 관계했던 사람들까지 수십 명이 소환되고 그렇게 오래 조사를 받으면서도 단 한 번도 신문 기사에 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민주당 소속의 의원실 몇 군데가 딱 타겟팅 돼가지고 똑같이 조사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다 무혐의로 끝났어요. 흐지부지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조사를 받느냐가 핵심인 거지 왜 조사를 받느냐는 사실 이 사안의 핵심은 아닌 것 같아요. 이재명 지사를 싫어하는 아니면은 이재명 지사가 더 이상 성장하는 게 불편한 어떤 누군가가 아니면 어떤 세력이 이렇게 뒤에서 사주한다는 그런 상상을 계속하게 만드는 거죠. 이 사안들 이번에 이재명 지사가 출석하게 된 이 사안도 사실상 거의 1, 2년만 더 있으면 한 10년 다 돼가지 않습니까? 우려먹고 또 우려먹고 또 우려먹는 중인데 이게 이재명 지사기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말한 대로 일부 경찰이 오버한 게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감지를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일선 경찰서에서 하기에는 누군가의 수사 지휘가 마치 있었던 것처럼 계속해서 경찰의 움직임, 특히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찰 4명을 전담 수사팀에 포함을 했다는 건요. 변호사 자격 있는 경찰이 많겠어요? 그 4명을 끌어다가 이 팀에다가 박아놨던 것, 그리고 그렇게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화우 같은 대형 로펌을 선임을 했다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이재명 지사 쪽에서도 감지를 하고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근데 변호사 출신 경찰들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권은희 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되고 나서 경찰에 특채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특혜로 들어가면 이제 파출소 소장 정도 그 정도 직급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근데 이건 이렇게 봐요. 사실 이재명 스타일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보통 이렇게도 이야기하잖아요. 저번에 경우에 예. 그 지방 내에서의 어떤 그 유지들끼리 모임 안 나가서 사실상 해체시키는 예. 그런 거랑 연관 지어보면 오히려 본인이 인맥 관계를 가지고 경찰과 사바사바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뭐 이재명이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예. 기타 김무성 시장에도 나오겠지만 점을 지었는데도 점을 안 지은 것처럼 누구를 다 매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사들을 매수해가지고 점을 봤는데도 못 봤다고 말하라고. 그게 박근혜 정권 때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을 2번 했잖아요. 8년. 그 8년 한 세월 동안 그 정권 내내 이명박 박근혜 기간이었잖아요. 경찰들이랑 사이가 그닥 좋은 사이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게 쌓여있는 거야. 나도 내 수사 담당했던 경찰 보면 기분이 나빠요. 진짜 기분 나빠. 처음에 서로 대하고 막 전화를 언쟁했던 거 생각하면 진짜 찝찝하고 기분 나쁘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이랑 이렇게 들어가서 어떤 서로 간의 불신, 내 수사 정보 같은 게 밖으로 노출되고 있다고 감이 들면 부인이 경찰에 출석했는데 마치 수사 거부하고 간 것처럼 보도 내는 것도 사실은 그 시발이 경찰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경찰에서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언론에 그렇게 공개가 되는 그런 방식이라서 그렇죠. 예. 감정이 안 좋으면 이런 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경찰도 무리하게 기소를 하려고 지금 되게 오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그 조사 같은 경우에도 저도 가서 조사를 받아보니까 알겠어요. 다 끝나면 마지막에 지문을 찍는 거거든요. 근데 지문까지 다 찍었는데 다시 조사를 하라 그러면 진짜 열받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패턴이 이런 것 같아요. 서로 간에 스케줄이 있으니까 조사를 다 받고 지문은 찍었어요. 근데 조사가 좀 덜 끝나서 다음에 한 번 더 나오실 수도 있다. 거기에 이제 좀 반발했던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조사 받아본 사람들은 알지만 아무것도 아닌 거. 예를 들면은 내가 해경 김씨가 아닌 거를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됩니까? 그렇잖아. 누군가 그렇죠.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입장 나름으로는 뭐 2시간 내에 걸쳐서 조사를 받았는데 다음에 또 나오실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기분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자,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어쨌건 상황이 여기까지 온 것 같고 또 다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자, 김부선 씨가 며칠 조용하더니 점 빼느라 수고하셨네요. 그 점을 놓고 나랑 대화한 건 잊으셨나요? 거짓을 덮으려 또 다른 거짓말을 할수록 당신의 업보는 커져만 갈 텐데 안타깝네요. 나는 진짜 이분은 진짜 어떤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대화를 나눴다는 그 사실 말고 그 대화 내용을 좀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성당에서 그 주일학교 선생님을 했었거든요. 그때 처음 여자를 사귀었어요. 그 선생님 중에 한 분이랑. 20년 정도 된 그때 시간이 지났어도 그분하고 했었던 이야기, 그분하고 어떻게 사귀게 됐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어떤 사랑했던 기억은 굉장히 오래가고 강렬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점을 두고 대화를 나눴다면 굉장히 특이한 경험이잖아요. 그러면 그 대화를 나눴다 말고 김부선 씨는 어떤 이야기를 했고 그 상대방은 어떻게 대답했고 뭐 짤막한 몇 가지 단어만이라도 기억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 육체관계까지 나눈 연인 사이라면서 어떻게 그런 에피소드 하나가 없습니까? 더 재밌는 건 그런 거지. 이런 분처럼 뭔가 이렇게 과시하고 관심 받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 내가 이재명하고 김부선이 데이트했다는 것을 들어본 측근이 단 한 명도 없어. 그 뭔가 반전 영화 있잖아요. 알고 보니 귀신. 막 이런 분위기네요. 사실은 그 본인이 점이라는 것을 발설하고 그것을 셀프 검증하고 이렇게 말을 할까봐 의료진이 직접 입회를 해서 점을 제거한 흔적도 없다까지 나왔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뒤폭 치고 있는 거야. 점 빼느라 수고했다. 그러니까 김부선 씨 말이 지금까지 최소한 80% 정도는 신뢰성이 있는 이야기를 해왔다면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의 대부분의 말들이 거짓말로 드러난 상황에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우리가 이걸 받아줘야 되나. 근데 당사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언급 안 할 수가 없어요. 지자체장은 대면 진단을 위해서 정신질환 위험의 의심자를 강제 구인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전 시간에서 배웠어요. 서울시장님께서는 한번 고려해보신 상황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왜냐면 그래도 이게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거죠. 이거는 왜냐면 내가 당한다고 생각하면 나는 이 사람 때문에 진짜 내가 미칠 지경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경험으로 유추를 해봤을 때 이거 지금 내가 아니라는 거를 어떻게 사람 환장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지사가 점을 제거했거나 점이 있었을 확률은 내가 보기엔 0%예요.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하는 것 자체가 이재명 지사는 정신생기면 끝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법적인 효력을 떠나서 아주 객관적으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김부선 씨에 대한 진정성이 다시 한번 논란이 되는 이유가 이 글을 올리고 난 다음에 지난번 성동 노사모 김부선이라면서 후원해달라는 계좌 정보 글을 다시 한번 공유를 합니다. 후원을 해달라는 이야기죠. 잔고가 떨어졌나 보네요. 아무튼 상황이 이렇다.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도 그렇고 이재명 지사도 그렇고 아마 김경수 지사는 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날 때까지는 항상 가는 건 아니지만 휴가 내고 와서 이걸 해야 돼요. 경남에서 또 올라가는데 내가 봤을 때 이재명 지사는 경찰에 출석하는 건 저는 이걸로 끝일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김부선 씨 같은 경우에 이제 영화배우로서 활동이 불가능하게 됐잖아요. 어느 감독이 그 이미지가 이렇게 정치하고 연결돼가지고 안 좋게 굳어버린 그 배우를 누가 역할을 배역을 맡기고 쓰겠습니까? 그리고 그 역할이 어떤 역할이든 김부선 씨가 어떤 배역을 가지고 등장했을 때 그 영화 자체의 작품을 가지고 논란이 되는 게 아니라 김부선 씨의 등장 자체가 논란이 될 텐데 그런 화제성, 올바르지 못한 방향으로 확대되는 화제성을 원할 제작사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김부선 씨는 앞으로 후원금을 통해서 생활을 계속 지금까지 버텨왔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거라는 추론 말고는 사실상 딱히 예상되는 출구가 없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김부선 씨가 가지고 있던 한국 영화에서의 어떤 독보적인 캐릭터나 그 연기색이 굉장히 독보적이고 개성이 있어가지고 분명히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자기 스스로 지금 밥그릇을 걷어차고 있는 거잖아요. 아이 뭐 그렇게 중요한 배우도 아니고 없어도 잘 피치는 아이 그렇죠. 나 하나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게 돼 있지만 이렇게 자기 혼자 자해를 하는 것도 모자라서
1,300만 경기도민과 5천만 국민들에 대해서 이렇게 큰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근데 이재명 지사가 병원에 가서까지 다 검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을 뺐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상력, 그 크리에이티브를 정말 높이 삽니다. 이런 크리에이티브를 가지고 배우라는 직업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게 좀 안타깝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괴롭히기용, 망신주기용, 뭐 이게 정치적으로 맞물렸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쪽에 계시는 분들이 이재명 도지사에 대해서 양쪽으로 나뉘어서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확대될 만한 사건도 아니에요. 사실은 언론이 막 집중할 만한 그렇게 큰 사건은 아니라고 보는데 어찌됐건 간에 아마 이재명 도지사는 경찰 출석은 이걸로 끝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게 기소가 돼서 검찰로 넘어가면 검찰 조사를 한 번 더 받는다거나 재판에 출석하거나 이런 경우는 있겠지만 어쨌건 두 도지사는 지금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법정에서의 싸움에 지금 몰두할 수밖에 없어서 누구 말처럼 그러니까 이제 법무법인에게 이제 사건을 맡긴 거라고 보거든요. 예. 깔끔하게 좀 처리 좀 해달라 이런 거라고 보는데 이후에 어쨌건 간에 본인이 어떤 사건에 있어서의 당사자이긴 하지만 좀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양쪽 다. 너무 과해. 진짜 열심히 일하고 있어. 그런데 이런 문제가 걸려 있으면 우리도 사실 그렇잖아요. 방송하러 나와야 되는데 경찰서 출석해가지고 조사받으면은 거기는 뭐 우린 기자는 없지만 예. 엄청 불편해요. 일상생활 자체가 불편하다고. 뭐 대단히 큰 죄를 지어서 뭐 감옥 갈 만한 내용은 아닌데. 근데 도지사 한 사람은 이재명 시장 말대로 1,300만 시간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 적 있잖아요. 그렇죠. 박근혜 한 시간은 5천만 시간이고. 네. 그런 것처럼 진짜 일 좀 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